앤디, 당신 정신이 나갔나? 바닥을 뜯어 고치자니. 게다가 동양의 전통 난방이라고. 우리는 수백 년간 이어온 유럽의 전통이 있다네. 스위스의 병원 설비 엔지니어 앤디 김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의료계를 혁신하며 성공 가도를 달리던 중 자신이 설계한 시스템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실패는 뜻밖에도 그를 새로운 길로 이끌었습니다. 스위스를 넘어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 찾은 따뜻함의 비밀, 그리고 그것이 그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이 채널을 계속 성장시킬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스위스의 병원 설비 엔지니어 앤디 김입니다. 북유럽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죠. 15년 동안 많은 병원의 난방과 환기 시스템을 설계했으며 그 완성도에 대해 늘 자부심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이 제 가족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어린 시절, 저는 한국에서 스위스로 이민 온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항상 완벽을 추구하시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저 역시 모든 것에 완벽을 추구했어요. 취리히 공과대학교에서 건축설비공학을 전공하고 졸업과 동시에 스위스 최대 병원 설비 회사에 입사했죠. 그때부터 저의 끝없는 성공 가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주말에도 병원 설비 점검이나 새로운 프로젝트 검토로 시간을 보냈죠. 그동안 저는 최신 라디에이터 시스템과 첨단 공조 설비를 도입하며 혁신을 이뤄냈다고 자부했어요. 스위스 의료계에서 제 이름은 믿을 수 있는 엔지니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취리히 대학병원의 신관에서는 독일 최신 라디에이터 시스템을 설치했으며 베른 아동병원의 환기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에서는 스웨덴의 첨단 공조 설비를 적용했습니다. 모든 프로젝트가 성공적이었고 업계 언론에서는 저를 미래 병원의 설계자라고 불렀죠. 하지만 그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제가 보지 못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 가정은 점점 차가워져 갔어요. 소아과 의사인 아내 클라라는 매일 아침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배웅했지만 그 미소 뒤에 숨은 실망감을 저는 외면했습니다. 8살 아들 로이스는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을 갈망했지만 저는 항상 다음에라는 말로 그의 기대를 저버렸죠.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보내는 대신 병원의 설비 도면을 검토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를 작성하느라 바빴습니다. 특히 가슴 아픈 건 제가 설계한 병원의 환경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건조한 공기를 내뿜는 라디에이터, 먼지가 쌓이기 쉬운 카펫. 환자들은 이런 환경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난방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에너지 효율은 형편없었죠. 유럽의 전통적인 단창 구조는 열 손실이 심각했고 겨울이면 병실 안까지 한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동료들은 앤디 당신이 만든 시스템은 유럽 최고야라고 칭찬했지만 어딘가 허전했습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라디에이터 시스템은 실내 공기를 건조하게 만들었고 먼지를 날리는 온풍기는 호흡기 질환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어요. 이중창이나 삼중창을 제안해도 전통적인 건축 양식을 해친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병실에서는 겨울철 결로 현상으로 인한 곰팡이 문제까지 발생했죠. 최근에는 환자들의 불만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왜 바닥이 이렇게 차가운가요? 공기가 너무 건조해서 숨쉬기가 힘들어요.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런 목소리들이 점점 더 커져갔지만 저는 그저 유럽의 표준이라는 말로 변명했습니다. 저는 제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아들 로이스의 천식이 심각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내는 당신이 만든 완벽한 시스템으로도 우리 아들을 지키지 못하네요 라는 말을 했죠. 그 순간 제가 추구하던 완벽함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첨단 기술만을 쫓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첨단 기술만이 아닌 인간의 건강과 편안함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요. 제 이야기는 바로 이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깨달음을 행동으로 옮기게 된 결정적 계기는 제 아들 로이스의 건강 문제였습니다. 가족의 아픔을 마주하며 저는 더 나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한국의 전통 난방 기술인 온돌과 만났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실용적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순간에도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제가 그동안 놓쳐왔던 것들, 앞으로 바꿔나가야 할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 가족에게 돌려줘야 할 시간들까지.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의 변화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깨달음과 성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로이스의 천식은 태어났을 때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증상이었지만 해가 갈수록 점점 심각해졌어요. 특히 겨울이 되면 상황은 최악이었죠. 소아과 의사인 클라라는 전문가의 시선으로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려 노력했습니다. 매일 밤 로이스의 상태를 체크하고 증상 일지를 꼼꼼히 기록했어요. 앤디, 우리 집의 환경이 로이스의 천식을 악화시키는 것 같아요. 라디에이터에서 나오는 건조한 공기와 카펫에 쌓인 먼지들이 로이스의 숨쉬기를 더 어렵게 하고 있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실내 습도가 20% 이하로 떨어져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아이가 건강해질 수 있겠어요? 클라라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 집은 스위스의 전형적인 주거 환경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어요. 거실과 침실에는 두꺼운 카펫이 깔려 있었고 실내에서도 신발을 신고 다녔죠. 라디에이터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은 공기 중에 먼지를 날리고 실내를 건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창가에는 결로 현상으로 인한 곰팡이까지 피어났어요. 로이스는 매일 아침 충혈된 눈으로 힘겹게 깨어났습니다. 밤새 기침하느라 제대로 잠도 못 잤을 테지요. 아침 식사 때면 식탁에 앉은 로이스의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숨쉬기가 힘들어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도 못했거든요. 그래도 저는 괜찮아, 로이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라는 막연한 위로만 건넸습니다. 클라라는 매일 밤 로이스의 곁을 지켰지만 피곤하다는 이유로 로이스의 곁을 떠나 별도의 방에서 잠들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설계한 병원의 난방 시스템을 고집했습니다. 이건 유럽 최고의 시스템이에요. 분명 다른 원인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시스템은 독일의 최신 기술을 적용한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로이스가 입원한 소아병동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설계한 그 병원에서도 로이스는 편히 숨쉬지 못했어요. 차가운 바닥 때문에 로이스는 항상 두꺼운 양말을 신어야 했고 건조한 공기 때문에 가습기를 24시간 틀어놓아야 했습니다. 병실 바닥의 카펫은 매일 청소를 해도 먼지가 쌓였고 소독약 냄새와 라디에이터의 건조한 바람이 뒤섞여 숨쉬기가 더욱 힘들어졌죠. 여보, 당신이 만든 병원이 우리 아들에게 더 고통을 주고 있다는 걸 정말 모르겠어요? 매일 밤 로이스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아세요? 당신은 늦게 들어와서 모르시겠지만 로이스는 잠들기 전마다 아빠가 만든 병원인데 왜 이렇게 불편할까요? 라고 물어요. 클라라의 이 말은 저를 깊이 찔렀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지고 만든 시스템이 정작 제 아들에게는 고통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로이스의 주치의는 겨울철이면 실내 습도가 20% 이하로 떨어지고 공기 중의 먼지 농도가 크게 높아진다는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라디에이터 주변의 공기는 더욱 건조했고 이는 호흡기 질환자들에게 최악의 환경이었죠. 병원에서 만난 다른 천식 환자 가족들의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한 어머니는 바닥 난방이 잘 된 나라로 이사하는 걸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일본에 사는 친척 집에 놀러 갔을 때는 아이가 훨씬 편안해 했거든요 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가족은 한국 여행에서 경험한 따뜻한 바닥에서는 우리 아이가 기침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곳은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데다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기운이 정말 좋더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 동료 의사들도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앤디, 난 당신의 기술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시스템이 정말 최선일까요? 아시아에서 연수 온 의사들은 자기 나라의 난방 방식이 호흡기 환자들에게 더 좋다고 하더군요. 로이스의 상태는 계속해서 나빠졌습니다. 클라라는 점점 지쳐갔고 저는 무력감에 빠졌어요. 제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유럽 표준이라는 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매일 밤 로이스의 기침 소리를 들으며 저는 제 자신을 책망했죠. 전문가라는 자부심이 제 시야를 얼마나 좁게 만들었는지를. 우리 부부는 필사적으로 해결책을 찾아 나섰습니다. 클라라는 의학 저널을 뒤지며 실내 환경이 천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고 저는 다른 나라의 병원 설비 시스템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바닥 난방을 사용하는 나라들의 어린이 호흡기 질환 발병률이 현저히 낮았고 특히 겨울철 천식 증상 악화도 덜했다는 거예요. 아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춥고 불편해요? 학교 친구 마루순의 집은 바닥이 따뜻하대요. 일본에서 온 마루스 엄마가 특별한 난방을 했다던데 난 마루순의 집에 가면 기침이 덜 나는 것 같아요. 로이스의 이 말은 제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8살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제 전문성의 근간을 흔들어 놓은 거죠.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외면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어느 날 밤 로이스의 천식이 특히 심해져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그날 당직이던 한국인 의사 김민수 선생님이 특별한 제안을 해주셨어요.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천식 환자들에게 특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자연스러운 온기가 실내 공기를 건조시키지 않고 먼지도 덜 날리게 만들거든요. 게다가 에너지 효율도 훨씬 좋답니다. 그 순간 저는 지금까지의 모든 전문성과 자부심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술만이 답이 아니라면 진정한 대안은 어디에 있을까? 이 질문은 저를 한국으로 이끌었습니다. 김 선생님의 설명은 제가 외면해왔던 가능성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의 온돌 시스템이 로이스와 같은 천식 환자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해졌습니다.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응급실의 차가운 바닥에 앉아 로이스의 손을 잡고 있으며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이스야, 아빠가 꼭 약속할게. 반드시 너를 위한, 모든 환자들을 위한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낼 거야. 이제 우리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보자. 김민수 선생님의 소개로 한국의 난방기술 전문가 김종현 씨를 알게 된 것은 2월의 일이었습니다. 스위스의 혹독한 겨울이 한창일 때였죠. 화상통화로 처음 만난 김종현 씨는 제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앤디 씨, 이론적인 설명보다는 직접 경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마침 다음 달에 서울에서 국제병원 설비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가족과 함께 방문해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한국의 현대식 온돌 시스템이 적용된 다양한 시설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클라라는 즉시 찬성했습니다. 로이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지구 반대편이라도 가보겠다고 했죠. 저는 약간 망설였지만 결국 가족의 설득에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의 한국 여행이 시작되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가장 먼저 놀라게 한 것은 공항 곳곳에 마련된 편안한 휴식 공간들이었어요. 여행객들이 신발을 벗고 편하게 누워있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영하의 날씨 속에서 장시간 비행에 지친 로이스도 그중 한 곳에 앉아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죠. 아빠, 이상해요. 바닥이 따뜻해요. 이게 바로 현대식 온돌이에요.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거죠. 라는 김종현 씨의 설명에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전통 난방이라는 말에 제가 가진 고정관념이 스며들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김종현 씨가 처음으로 안내한 곳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이곳은 전통 온돌의 원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난방 시스템을 도입한 곳이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따뜻한 기운이 자연스럽게 발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거든요. 신기하죠? 온돌의 복사열은 공기를 직접 가열하지 않아요. 대신 바닥을 통해 자연스러운 온기를 전달하죠. 그래서 공기가 건조해지지 않고 먼지도 덜 날립니다. 김종현 씨의 설명을 들으며 병실을 둘러보는데 로이스가 뜻밖의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평소라면 불편해할 마스크를 벗더니 바닥에 엎드려 버린 거예요. 로이스, 일어나야 하려는 찰나 클라라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잠깐만요. 로이스를 보세요. 아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아빠, 여기 바닥이 따뜻해요. 그리고 숨쉬기가 훨씬 편해요. 로이스의 목소리에는 정말 오랜만에 생기가 가득했어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현대기술과 전통 건축이 조화를 이룬 한옥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선 따뜻한 온돌방은 제가 스위스에서 경험했던 차가운 대리석 바닥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5일간 머물기로 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깨끗하고 따뜻한 바닥을 직접 접하니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죠. 앤디 씨,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의 창호 시스템도 특별합니다. 이중창과 삼중창은 기본이고 로이 유리로 단열 효과를 높였죠. 처마의 각도는 여름에는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겨울에는 햇빛을 최대한 받아들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김종현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건 난방 시스템 그 이상이었어요.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지혜였죠. 밤이 되자 더 놀라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로이스 좀 보세요. 클라라의 말에 고개를 돌려보니 로이스가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천식 증상으로 늘 뒤척이던 아이가 이렇게 평화롭게 자는 모습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더구나 평소라면 하루에도 몇 번씩 사용하던 천식 흡입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김종현 씨는 저희를 현대적인 온돌 시스템이 설치된 신축병원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의 시스템은 제가 알던 모든 난방 개념을 뒤흔들어 놓았어요.
온돌과 현대기술의 결합이 만들어낸 혁신적인 솔루션들이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이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을 보세요. 기존 라디에이터 방식보다 약 30% 이상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열이 오래가죠. 아침에 한 번만 가동해도 하루 종일 따뜻합니다. 데이터를 보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고수하던 시스템이 얼마나 비효율적이었는지 숫자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건 저희 병원의 호흡기 질환 환자 통계입니다. 온돌 시스템 도입 전후를 비교해 보시죠. 특히 소아 천식 환자들의 재원 기간이 평균 20% 이상 단축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김종현 씨는 저희를 자택으로 초대했습니다. 그의 집은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공간이었어요. 황토로 마감된 벽, 기와 지붕의 긴 처마, 그리고 최신 온돌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과학적인 원리로 설계되어 있었죠. 보시다시피 이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우리 조상들의 지혜죠. 차가운 바닥에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것이 과연 자연스러운 걸까요? 몸에 좋은 걸까요? 온돌은 인체의 생리학적 특성을 고려한 가장 이상적인 난방 방식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외면하고 있었는지를 깨달았거든요. 한국 체류 마지막 날, 우리는 서울의 한 전통 찻집에서 김종현 씨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따뜻한 온돌방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김종현 씨, 저는 이 시스템을 스위스에 도입하고 싶습니다. 제가 설계하는 병원에, 그리고 더 나아가 유럽의 의료시설에 이 지혜를 전하고 싶어요. 도와주시겠습니까? 귀국 비행기에서 로이스는 처음으로 비행 중에 편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다. 유럽의 차가운 바닥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 거야. 제 노트북에는 이미 새로운 프로젝트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유럽의 건축 기준에 맞게 재해석하는 작업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스위스로 돌아가자마자 저는 보수적인 건축 규제와 이사회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저의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스위스로 돌아온 첫날, 저는 곧바로 병원 이사회에 온돌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죠. 하지만 이사회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앤디, 당신 정신이 나갔나? 바닥을 뜯어 고치자는 건 너무 급진적인 제안 아닌가? 전통적인 라디에이터 시스템은 수백 년간 유럽에서 사용되어 왔네. 게다가 동양의 전통 난방이라니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나? 피터 본 회장의 말에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가져온 데이터와 연구 자료들은 아무도 제대로 보려고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로이스의 건강한 모습을 본 후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으니까요. 작은 규모의 테스트라도 하게 해주십시오. 소아과 병동 한 층만이라도요. 한 달간의 끈질긴 설득 끝에 소아과 병동 한 층에 대한 허가를 받았지만 이는 첫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건축 규제, 비용 문제, 그리고 동료들의 반대까지 제가 한국에서 꿈꿨던 혁신이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순간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먼저 부딪힌 것은 건축 규제였습니다. 유럽의 건축법은 전통적인 라디에이터 난방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앤디, 이건 불가능해요. 바닥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 보강이 필요한데 그러면 건물 전체를 다시 검토해야 해요. 건축과장 마르쿠스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김종현 씨와 밤새 화상회의를 하며 해결책을 찾았죠. 기존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온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요. 그렇게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끊이지 않았어요. 스위스의 석회질 많은 물은 배관을 쉽게 부식시켰고 겨울철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날씨는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했습니다. 앤디, 배관이 또 터졌어요. 이번엔 환자들이 항의까지 들어왔다고요. 시설팀장 한스의 보고를 들으며 저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밤새 연구하고 수정했지만 문제는 계속해서 새로운 형태로 나타났어요. 동료들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가워졌고 뒤에서는 수군거림도 들렸습니다. 역시 무리였어. 동양의 것을 그대로 가져오려니 이렇지. 앤디가 미쳤나 봐. 가장 힘들었던 건 클라라와 로이스의 실망한 눈빛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희망찬 기억을 안고 돌아왔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로이스의 천식은 다시 악화되었고 클라라는 점점 지쳐갔어요. 여보, 우리 그냥 포기할까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클라라의 목소리에서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병원 옥상에 앉아 있었어요. 춥고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며 제가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김종현 씨의 말이 떠올랐어요. 앤디 씨, 우리 조상들도 처음부터 완벽한 온도를 만든 게 아닙니다. 수천 년의 시행착오 끝에 지금의 시스템이 완성된 거예요. 당신도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요.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용기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의 문제였죠. 저는 노트북을 펼치고 다시 설계도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의 석회질 문제. 특수 코팅 처리된 배관을 사용하면 되겠죠. 영하의 날씨, 이중 안전장치와 자동온도 조절 시스템을 추가하면 됩니다. 건축 규제, 기존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밤새 수정된 설계도를 들고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설팀을 모아놓고 새로운 계획을 설명했죠. 처음에는 다들 반신반의했지만 하나씩 설명할수록 그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방금 그 자동 조절 시스템 정말 혁신적인데요. 한 달 뒤 새로운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작은 문제들은 있었지만 이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환자들의 반응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나, 이상하게 기침이 줄었어요. 아이가 바닥에서 놀더니 감기가 빨리 나았네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데이터에서 나타났습니다. 소아과 병동의 에너지 사용량이 30% 가까이 감소했고 환자들의 평균 재원 기간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이사회에서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앤디, 자세한 보고서를 준비해주게. 다른 층으로의 확장도 검토해보자고. 6개월간의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 첫 번째 고비는 넘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성공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병동과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고 있었죠. 이 첫 발걸음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도전은 지금부터란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단순히 시스템을 바꾸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랜 관습과 편견에 도전하는 것이었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였어요. 그리고 그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김종현 씨에게 긴 이메일을 썼습니다. 이제 겨우 첫 발걸음을 뗐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유럽의 의료시설을 바꾸는 건 긴 여정이 될 테지만 저는 이제 자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돌아오는 답장은 간단했습니다. 앤디 씨, 기다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해볼까요? 테스트 병동의 성공 소식은 마치 작은 불씨가 커다란 불길로 번지듯 병원 전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의료진과 환자들 모두 새로운 시스템에 감탄하며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의료진들도 이제는 제가 출근할 때마다 새로운 제안들을 건네왔어요. 앤디, 우리 병동도 바꿔주세요. 이 시스템을 수술실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재활치료실은 더 시급한데요. 6개월간의 시범 운영 데이터는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소아과 병동의 천식 환자들의 재원 기간이 평균 30% 단축되었고 호흡기 감염 사례도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에너지 사용량이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기존 난방 시스템 대비 40%나 절감된 거죠. 앤디, 자네가 옳았어. 피터 본 회장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사회는 전체 병동으로의 확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어요. 하지만 제게 가장 큰 보상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빠, 나 이제 천식약 거의 안 먹어도 돼요. 로이스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밤마다 들리던 기침 소리가 사라졌고 천식 발작도 거의 없어졌죠. 이제 친구들과 뛰어놀며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학교에서도 체육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클라라도 변화했습니다. 더 이상 지친 표정으로 밤을 새울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아침마다 병원으로 출근하는 제 모습을 배웅하면서 이제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줍니다. 여보,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단순히 성공해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한 그 모습이 정말 멋져요. 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병원들도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스위스 국내 병원들이었지만 곧 독일과 프랑스의 병원들도 문의해왔습니다. 한국의 온도를 현대화하고 유럽 실정에 맞게 최적화한 이 시스템, 정말 혁신적입니다. 독일의 한 의료저널은 우리 병원의 사례를 특집 기사로 다뤘습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성과 환자 치료 효과를 높게 평가했죠. 한국의 전통 기술이 현대 의료시설의 기준을 새롭게 정의할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김종현 씨도 기뻐했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화상회의를 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있어요.
그는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더 나은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앤디 씨, 우리가 꿈꾸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네요. 이제는 전통의 지혜와 현대기술의 조화가 불가능한 게 아니란 걸 증명했잖아요. 특히 기뻤던 건 환자들의 변화였습니다. 소아과 병동의 아이들이 더 이상 차가운 바닥을 무서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이제는 바닥에 앉아서 놀기도 하고 때로는 그대로 잠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신기해요. 우리 아이가 병실에서 이렇게 편안해하는 건 처음이에요.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싶지 않아요. 여기가 우리 아이한테는 최고의 환경이에요. 의료진들의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건조한 공기 때문에 고생하던 간호사들의 피부 트러블이 줄었고 먼지가 줄어들어 병실 청소도 훨씬 수월해졌다고 해요. 앤디, 이게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겠어요. 이건 환자 치료 환경의 혁신이에요. 어느 날은 로이스가 학교에서 특별한 숙제를 해왔습니다. 우리 가족의 자랑스러운 점이라는 주제였어요. 저는 제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아픈 어린이들을 위해 병원을 따뜻하게 만드는 일을 하시거든요. 예전에는 저도 많이 아팠는데 이제는 건강해졌어요. 다른 아픈 친구들도 우리 아빠가 만든 병원에서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로이스의 숙제를 읽으며 클라라와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성공은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병원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어요. 한국의 다른 전통 요소들도 현대 의료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죠. 여보, 이번 휴가에는 또 한국에 가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한옥병원도 견학하고 싶어요. 클라라의 제안에 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닌 문화와 전통의 가치를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함께 새로운 경험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로이스는 벌써부터 신이 났어요. 이번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댁처럼 기와 지붕이 있는 집에서 자고 싶어요. 그리고 온돌방에서 뒹굴뒹굴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혁신은 첨단 기술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전통의 지혜를 이해하고 그것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 혁신이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찾은 새로운 길입니다. 앤디, 다음 프로젝트는 뭔가요? 이제는 환자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하는 병원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온돌이 그저 시작이었을 뿐이니까요. 오늘 아침 취리히 대학병원 강당에서 특별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만남 의료시설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유럽 전역에서 300명이 넘는 의료시설 전문가들이 모였죠. 제가 기조연설을 맡았습니다. 2년 전 저는 스스로를 유럽 최고의 병원 설비 전문가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만이었어요. 제 아들의 천식을 고치지도 못하는 전문가였으니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던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고요. 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지난 2년간의 데이터가 하나씩 나타났어요. 에너지 사용량 40% 감소, 호흡기 환자 재원 기간 30% 단축, 환자 만족도 85% 상승. 숫자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이제는 실험의 단계가 아닙니다. 취리히, 벨은 바젤의 주요 병원들에서 이미 검증된 시스템이에요. 한국의 전통 온도를 현대화한 이 시스템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모든 것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청중석에는 김종현 씨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스위스의 연구소를 차려 저와 함께 일하고 있어요. 우리의 협력은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동서양 지혜의 융합으로 발전했습니다. 전통이란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간 검증된 지혜죠. 우리는 이제 그 지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온돌은 시작일 뿐이에요. 연설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독일의 대형 병원들은 즉각적인 도입을 요청했고 프랑스의 건축가들은 새로운 병원 설계에 이 시스템을 반영하고 싶다고 했어요. 심지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앤디, 당신이 바꾼 건 난방 시스템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꾼 거죠. 오랜 동료 마르쿠스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바꾼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정말 이제 시작입니다. 온돌은 첫 번째 단계였을 뿐이에요. 이제 한국의 다른 전통 건축 요소들도 탐구하고 있습니다. 통풍과 자연 채광을 고려한 한옥의 설계 원리, 황토와 같은 자연 소재의 활용, 그리고 긴 처마가 만들어내는 미세기후 관리까지. 앤디, 이거 보세요. 김종현 씨가 들고 온 설계도에는 놀라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전통 온돌과 현대 신소재의 결합, 한옥의 통풍 원리를 적용한 병실 구조, 자연 채광을 극대화하는 창호 시스템까지. 이것들은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내년에 착공되는 신관은 이 모든 것을 담게 될 겁니다. 세계 최초의 진정한 의미의 융합형 의료시설이 될 거예요. 로이스는 이제 축구부 주전 선수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천식 때문에 운동을 포기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클라라는 소아과에서 이 시스템의 효과에 대한 연구 논문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빠,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병원은 정말 대단할 거예요. 그렇죠. 로이스의 눈빛에서 저는 희망을 봅니다. 그래요. 우리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는 더 큰 꿈도 생겼습니다. 저개발 국가에 이 시스템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어요. 기술은 인류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종현 씨도 이 계획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유지보수가 쉬우며 환자의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이 시스템은 그들에게 더 필요할 거예요. 이제 제 명함에는 새로운 직함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국제의료시설혁신연구소 공동대표 김종현 씨와 함께 이끌어가는 이 센터는 전통과 현대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이면 전 세계 의료시설 전문가들과 화상회의를 합니다.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죠. 이제는 한국의 전문가들이 유럽에 와서 강의를 하고 유럽의 전문가들이 한국에 가서 배웁니다. 앤디, 당신의 다음 목표는 뭔가요? 기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제 망설이지 않고 답할 수 있어요. 완벽한 병원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환자들이 더 빨리 회복하고 의료진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며 지구도 건강해지는 그런 미래를 만들어가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오늘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로이스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아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바꾸고 있단다.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창밖으로 새로 지어지는 병원 신관이 보입니다. 그 건물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양과 서양의 지혜가 만나는 곳이자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 될 거예요. 무엇보다 그곳은 희망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여보, 내일은 김종현 씨와 새로운 프로젝트 회의가 있죠. 클라라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우리에겐 경험이 있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혁신은 겸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위대한 발전은 때로는 과거로부터 온다는 것도요.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온돌이 그 시작이었다면 이제는 사람들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모든 가능성을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스위스와 한국의 남방 문화 차이, 온돌의 놀라운 효과, 혹은 기술과 전통이 만나 만들어낸 새로운 가치.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또 혹시 한국의 전통 온돌 외에 다른 독특한 건축 방식이나 생활 지혜가 떠오르신다면 알려주세요. 유럽이나 세계 어디에서라도 도입하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것들, 그리고 직접 경험하신 사례가 있다면 더 좋겠죠?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